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반 이적죄 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 역시 그 적국과의 통모 이 문제가 걸려서 일반 이적죄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환 유치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 관심사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들을 이제 특검이 제시하느냐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네, 예. 의원님을 모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지난주에 저희하고 좀 인터뷰를 할 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제 정보 파트에서 했던 보고들을 이제 의원님이 몇 가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혹시 이 내용이 지금 특검도 공유를 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이게 좀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보 분야 예. 그러니까는 777이라든지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777 사령부와 네. 정보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쪽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쪽에서. 예. 네. 네, 왜냐하면 정보사가 더 많이 그래서 좀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네, 그렇죠. 즉 윤석열,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이게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이거 이제 정보사 라인으로 쭉 내려와야 되고 두 개의 큰 라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는 안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명분이 없으니까 반드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이 소위 그 여인영 말 그대로 보자면 불안정한 상황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기회, 이루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 일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의견 일치의 최고위선에서의 물증이 이번에 확실하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 네. 네, 그 물증, 시작하는 물증, 윤석열, 김용현, 방첩사로 내려가는 여인영이 핵심이니까 이 물증이 하나가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호, 문상호의 물증이 필요했는데 네네네. 노상호, 문상호로 내려가는 그 물증은 노상호 수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물증은 이제 방첩사, 김용현, 윤석열로 내려가는 물증이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노상호 수첩에서 언제 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첩사는 방첩사대로 그다음에 그 노상호, 문상호를 통한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두 축으로 쭉 내려가서 외환 유치와 그에 따른 불법 내란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그 특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를 포렌식에서 메모를 발견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 필요하다면서 열거를 했는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지금 나열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평양에 그 무인기를 띄웠을 때 혹시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장소에 어떤 이게 무인기가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평양이 나와 있잖아요. 네. 평양에 10월 3일, 6일, 9일 3번 보냈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하고 있는 바로 시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이 쭉 있어 왔던 그 우상화 본거지는 삼지연 우상화 본거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그다음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곳, 그다음에 그 일대 그 평양 중구 지역 이쪽
이쪽이. 거기다가 다 이제 그 유인물 전단 삐라를 뿌리고 눈에 보이고 네. 350m 상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다 보이게 해서 체면 손상이 완전히 됐어요. 예. 그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실제로 10월 3일, 6일, 9일 이미 됐고 거기에 김여정과 그다음에 북한 외무성, 북한 군사당국이 10월 10일 저녁, 11일, 12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예. 반응을 하니까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정보본부장을 통해서 원천희 정보본부장을 통해서 자 북한 주민 동향까지 파악을 해라. 예. 그래서 정보 보고를 받았죠. 이승우 작전본부장에 따르면은 평양의 주민들까지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하다. 그래가지고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중앙통신이라고 하고요. 평양방송, 예. 그다음에 노동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하자,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일반 이적죄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피의자의 제목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네. 예, 일단은 이렇게 기소해 놓고 전체 그림은 아직 안 내놓은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 지금 확실한 거 하나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충암파 핵심 3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금 이제 그 공개를 하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10월 18일부터 23일, 23일. 그러니까는 18일 한 번 김영현이한테 딱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23일 하나, 둘,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또 계속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27일은 바로 포고령 위반 후 우선 검거. 그러니까는 외환을 유치해가지고 결과로서 검거하고 압수수색하자 내란까지 딱 한 번에 드러나는 이 최초의 그 문서인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어제 이제 기소 내용 일부가 나온 게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으로 이어지는 라인. 요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여인영 메모, 포렌식에서 나온 이거를 가지고 일단 한 거고.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문상으로 이어지는 정보사 라인 관련 얘기도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그렇죠.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예, 드론 같은 경우에 10월 23일 2시 21분 42초에 쓴 그거에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 포격, 격침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드론이 바로 그 김용대의 그 드론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아파치 헬기를 근접 비행시킨 거에 합참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까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나중에 그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7월, 8월 아파치 그 헬기가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간 것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로 어제 낸 것 중에 하나가 11월 5일 있잖아요. 11월 5일. 11월 6일, 11월 9일, 11월 15일 있는데요. 바로 이 11월 15일 날 무인기 작전과 아파치 헬기 작전 두 개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아파치 헬기 작전에서는 합참 작전본부장 밑에 합참 작전부장이 있고 합참의 작전기획부장이 있어요. 이 합참 작전기획부장이 통합정보작전의 책임자입니다. 작전본부 안에서는.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통합정보작전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정보작전이라고 해서 통합정보작전을 확대해서 끌고 가는 주체는 방첩사예요. 그러니까 방첩사와 작전본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와 작전본부가 바로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1군단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북한이 이상행동을 하면은 멀리서 공대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상작전사령부 공작사령관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국가가.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기 때문에 합참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그 진단을 중간 정리를 하면 일반 이적죄에 따른 사법 처리는 이제 시작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일단은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최소화시켜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최소화해서 이번에 했다. 예. 그러면 추가 기소 이런 것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리는데요. 예.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 그 혐의라고 하는데 이 조태용 전 원장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좀 포착이 돼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네. 계엄 관련 국무위원 모았을 때 갔잖아요. 네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면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명 이 사람들은 계엄관계 국무위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가 아니고 국무위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8명 데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불법 내란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자백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을 추가로 부른 거죠. 8명인데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가 7명으로 줄잖아요. 예. 그래서 4명을 더 불러야 한다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4명하고 김영현이 뛰어다니고 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가면 안 될 사람이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은 그날 원래는 해외에 출장 가기로 돼 있던 사람이 네. 그날 저녁에 출장을 취소하고 주한미 대사 이임하려고 하는 골드버그 대사와 저녁을 먹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대개 정보사회에서는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행위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 미국의 눈을 가려가지고 조태용 만나니까 이상 없다 하고 이제 만찬하고 자기는 가서 자는 거예요. 골드버그는. 네. 그런 사이에 바로 이 조태용은 안보실로 그 대통령실로 가잖아요. 예. 8시 40분에 연락을 받고 갑니다. 그 만찬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이 계엄관계 국무회의, 그러니까 자신은 여기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뭡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라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때부터 계엄을 알고 방조를 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받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사람의 입장과 역할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 특검에서 이제 문제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보위에서 나오라고 정보위를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한 번도 정보위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려면 북한에서 공격을 하든지 전시나 사변이 있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그렇죠. 테러 팀이 들어와서 뭐 서울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든지 최소한 이러한 일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기소 알겠습니다. 대상이 된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취지일까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네. 첫 번째는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300만 달러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한 네. 13억이 두 개로 나눠서 북에 갔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 쌍방울이 합작을 해서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과학 온실이라고 치면 돼요. 이리로 해서 한 400~500m 크게 넓은 거예요. 예. 이걸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500만 달러 약 8억 되는 돈은 다 넘어갔고 80억 되는 돈은 다 제대로 넘어갔고 80억입니다. 네. 80억 되는 돈은 다 넘어갔고 예. 나머지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0억 되는 예.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70만 달러가 필리핀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리호남이한테 현찰로 직접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확인된 사실은 첫 번째는 소위 송금.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고요. 어허. 그다음에 송금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국제 전산 체제를 통해서 그 돈이 오가건 그 예. 영수증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협력 사업을 쌍방울이 중간에서 돈을 내서 지었다는 스마트팜 자체가 북한 황해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 예. 그러니까 300m, 500m 정도의 온실이기 때문에 한국 사진은 지금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 썼거나 북한하고 다른 사업에 쓴 거지 경기도가 관여된 사업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 70만 달러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리오나미가 없었다. 국가정보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저리 시간대에 이 김성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VIP 룸이 있답니다. 그 정캣바라고 하거든요. 그 정캣바를 운영하는 나홍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정캣바에 가서 도박을 했고 여기에서 10억 원 이상을 잃었다. 알리바이가 나왔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10억 원이 약 70만 달러입니다. 예. 정확하게 한 많은 돈을 잃었는데 그 70만 달러 네네네.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 날아가 버린 돈이 어디 신고할 수도 없으니까 오지도 않은 리오나미를 해서 그렇게 말을 맞춘 거고 그걸 뻔히 아는 검찰이. 검찰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죠. 그 돈 흐름 빤한데요. 아니 달러로 가지고 다니는데 모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들고 다녔다는데. 이 상설특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하고는 좀 공유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이 조작의 주체가 검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공소청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검찰에 고발해봐야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 공수처에다가 몇 번 고발을 다른 사건을 해봤는데 일체 진전을 안 시켜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라서 또 검찰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설특검밖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